자, 원자 생명과학원 1단원 생물의 특성 한번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자, 생명체의 특성. 자, 생물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은, 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를 가지고,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에 해당이 돼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아주 하등한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서 조직과 기관을 이루고 있는 다세포 생물들도 있고 하는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단세포예요. 아메바, 집신벌레.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곧 생식에 해당이 되죠. 자손을 늘리는 거에 해당이 될 거고, 다세포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다. 즉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다세포 생물들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뭘 할 수 있냐면 물질 대사, 즉 에너지 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도 합성을 해주고 에너지, 즉 ATP를 얻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관여하는 이유는 체온 범위에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물질 대사에는 다 효소가 관여를 하고, 이 효소는 당연히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즉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저분자 물질을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주는 반응이고,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하는 광합성이나 사람이 하는 단백질의 합성, 아니면은 간에서 일어나는 글리코젠의 합성 등 어떤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하는 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복잡한 고분자 물질을 간단한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이 바로 이화작용이고, 이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라든가 아니면은 세포 내 호흡, 포도당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와 열을 발생을 하는 세포호흡 과정이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동화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이 두 가지를 다 생명체들은 가지게 되는데, 일단 자극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보면은 생물은 빛, 소리, 온도, 접촉 등 환경 변화, 얘네들은 다 물리적 자극에 해당이 되겠죠.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생명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식물이 가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대해서 굽어 자라는 굴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요. 그래서 지면 쪽으로 굽어 자라는 굴지성, 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굴광성, 이런 굽어 자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걸 굴성이라고 하고요. 미모사는 입에 물체가 닿으면 입을 접죠. 축 이렇게 처지는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고, 박쥐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자극에 대해서 가지는 성질을 주성이라고 해요. 뭐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주광성,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주화성, 그 다음에는 접촉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뭐 주촉성 이렇게 되는데, 빛이 비치는 쪽으로 가는 거면은 양성, 주광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빛이 비치는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음성, 주광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고양이는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고, 이거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져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외부의 자극,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이나 삼투압, 혈당량 등과 같이 체내에서 어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항속성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짜게 먹으면은 물을 많이 섭취를 한다던가 하는 일정하게 우리의 체온을 또는 삼투압을 또는 혈당량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는 동물들만 가지는 건 아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항상성 유지를 합니다. 이제 사람처럼 눈에 보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빨리빨리 일어나진 않지만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항상성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뭘 하냐면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발생과 생장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발생이라고 하는 건, 자, 둘 다 다세포 생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다세포 생물에서 하나의 수정란 하나는 그냥 한 개의 세포예요. 한 개의 EN인 세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생도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계속 늘려서,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을 형성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하나의 어린 개체로 태어나는 과정 전체가 발생이고, 이때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특징이고, 생장은 이렇게 개체가 나온 어린 개체가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려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는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발생과 생장의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뭘 한다? 세포 분열을 해서, 특히나 뭘 통해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둘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생식과 유전 현상이 일어나요. 생식은 자손을 낳는 거예요. 자손 번식이 바로 생식에 해당이 되는데,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얘는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는 무성생식 과정과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유성생식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집신벌레는 분열법, 이분법으로,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개체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런 번식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하고요. 무성생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자손은 부모하고 유전적 형질이 똑같아요. 따라서 무성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나 곰이나 치타 같은 생명체들은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자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감수 분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고, 이 생식세포가 다시 수컷과 암컷의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고, 이 결국에는 자손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를 전해줘서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한테 전해지는 현상이 바로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결국에는 염색체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 염색체 안에 있는 결국에는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고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는, 결국에는 핵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은, 핵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은 뭐가 가능하다? 바로 유전 현상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진화를 해요. 두 개가 약간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자, 적응은요, 둘 다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둘 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 몸의 형태 또는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화하는, 외형이 변화를 하는데, 적응을 한다라고 해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던가 없던 유전자가 생긴다던가 하는 유전적인 변화가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적응 과정을 통해서는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적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요. 새로운 종이 출현하진 않아요. 여기서 새로운 종은 출현하지 않는데, 이 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자,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에 이 적응하고 진화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집단의 유전적인 구성이 변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전적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종이 바로 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입벌레라고 그러죠. 가랑이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하고 비슷하게 변해서 몸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선인장은,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은 입이 가시로 돼서 수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형태로 적응을 해왔고, 필치 같은 경우에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이게 자연 선택설을 설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리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필치가 있는데, 얘는 한 종류의 필치가 각각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각 유전적인 구성이 변해서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이 됐고 종이 분할했다는 소리는 유전적인 구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있으면 진화고 없으면 적응이에요. 자,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세포가 되어 있고 분열을 하느냐, 먹이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물질 대사를 하느냐, 세포 분열을 하느냐, 생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와 비생물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아주 다른 종이고,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상당히 사이즈의 차이가 커요. 선생님이 지금 뭐 야구 유니폼 입고 있지만, 사람 세포 하나를 야구장이라고 했었을 때,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은 어느 정도 되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 있죠, 마운드. 마운드의 크기 정도가 세균의 사이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세포에 비해서 세균은 굉장히 작죠. 근데 바이러스는 얼마나 더 작냐면, 야구공이 바로 바이러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야구장을 세포라고 한다면, 투수의 마운드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세균 정도에 해당이 되고,
바이러스는 그 위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 야구 공이 바로 바이러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이 야구장 하나에 대한 바이러스가 야구공 하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이 위장이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미생물적인 아주 조그만 입자지만 이게 이 사람 세포나 세균 안으로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얘네도 결국에는 뭔가의 생명체적 활동을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겠죠. 자,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해요. 기생을 하는 감염성 병원체에 해당이 됩니다. 기생을 한다는 소리는 살아있는 세포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숙주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운드가 세균이면 야구공이 바로 바이러스다.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바이러스는 아주 심플하게 생겼어요. 단백질의 껍질과 그 다음에는 유전 물질인 핵산 또는 핵산이 DNA와 RNA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건 세균이건 세균은 DNA와 RNA를 모두 가져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즉, DNA로부터 유전 정보의 일부를 RNA로 전사를 시켜주면 RNA의 정보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번역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DNA만 있으면 RNA가 없으니까 번역 못 하겠죠. RNA만 있어도 DNA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못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번역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리보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을 하는 소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보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뭘 못해요? 단백질 합성을 못해요. 그건 단백질 합성을 못한다는 소리는 세포 소기관도 합성을 할 수가 없고 효소도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단독으로 물질 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19세기 후반에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바이러스는 일단 DNA 바이러스, DNA만 갖고 있는 DNA 바이러스, RNA만 가지는 RNA 바이러스, 그리고 숙주를 동물만 하는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에만 하는 식물성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숙주 세포가 바뀌면 아예 들어가서 기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한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한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둘 다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AI 같은 조류 독감은 인수공통 바이러스예요. 사람도 감염이 되고 동물, 조류도 감염이 되고, 이렇게 얘네들은 숙주를 타는 특성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 보면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의 즙을 세균 여과기에 걸러서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 잎에 바르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했다. 따라서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 다음에 여과액에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의 결정 자체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핵산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데, 얘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결정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추출한 병원체를 인공 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을 하지 않았지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단독 배양 안 된다. 단독 배양 또는 단독으로 증식 불가. 스스로 뭔가를 증식해서 늘릴 수도 없고요. 단독으로 영양소만 준다고 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담배잎 세포가 있는 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을 했다. 즉, 담배잎에 있는 세포, 즉 숙주가 있어야지만이 증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분열한다는 표현을 안 쓰고 계속 증식을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증식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증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따라서 바이러스는 명확하게 비세포예요. 낚시보기로
바이러스가 분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틀린 겁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분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져요.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은 유전 물질인 뭘 가집니까? 핵산을 가져요.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증식을 할 수가 있고요.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나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도.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 구조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세포막이 없어요. 세포막이 있고 없고가 세포 구조냐 비세포 구조냐를 구분 짓는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세포막이 없어요. 그리고 리보솜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단백질 합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결정이고 스스로 물질 대사 자체 효소를 합성을 못해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자체 효소 합성이 안 돼요. 자체 효소 합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생을 해서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가 바로 뭐냐면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이 박테리오 파지가 세균의 표면에 부착해서 자신의 DNA를 안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고 새로운 단백질 껍질까지 합성을 해서 증식을 한 다음에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세균을 다 터뜨리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하거나 또는 숙주세포의 DNA를 변형을 시켜서 숙주세포가 뭔가 독성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증식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해내게 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숙주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숙주세포 자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먼저 나왔을 수가 없죠. 숙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기능이 조금 퇴화되거나 변형된 아종의 형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하는 거 선생님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 자, 보면 화성 토양이 든 용기의 방사성 기체, 원래 탄소는 질량수가 12인데 동위원소 14탄소는 붕괴가 되면서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14탄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넣고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준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엔 뭡니까? 과합성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소리고, 며칠 후 용기 속 방사성 기체를 제거를 해주고요. 토양을 가열을 해요. 이거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산화탄소, 방사성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얘가 광합성을 했다면 화성 토양에 이 14탄소를 포함을 하는 유기물이 합성이 될 거고, 유기물을 가열해서 태운다라고 하면은 발생하는 기체에도 14탄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서 실험을 한 건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합성, 동화작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 그러니까 유기물을 넣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4탄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을 넣어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런 다음에 며칠 동안 공기 속에서 방사성 기체인 14탄소가 발생하는지를 조사를 했다. 만약에 14탄소가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물을 먹고서 호흡을 했다면 호흡의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테고, 그 이산화탄소 안에는 이 14탄소가 포함된
14탄소가 포함된 CO2가 나와야 될 텐데 봤더니만 안 나왔대. 그럼 뭐도 안 했다? 호흡도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인 거고, 라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 호흡을 알아본 실험인 거고, 그 다음에 다는 보면은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일정한 조성에 혼합 기체를 넣고 영양소를 주입을 했대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주입을 한 걸로 봐서도 얘도 뭘 하는지 본 거예요. 예, 호흡을 하는지 본 건데 용기 속에 기체 조성이 변하는지를 봤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면 산소 양이 줄고 이산화탄소 양이 늘었겠죠.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양이 줄고 산소 양이 늘었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을 확인해주는 실험인데 기체 조성이 변하지 않았다. 셋 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로 봐서 화성 토양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체가 없다 라고 판별을 해주는 게 정확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다세포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일단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근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뭘 가져요? 기관 다음에 기관, 개, 그 다음에 개체로 가는 게 동물이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 다음에 조직, 개, 기관, 개체. 이렇게 가면은 식물이고, 이렇게 가면은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답은 55XX,X예요. 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반응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효소는요 촉매예요. 촉매의 정의 자체가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를 않는다는 소리는 반응 물질에도 포함되지 않고 생성 물질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응 경로만 바꿔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응물로 사용이 안 되고, 이화작용은 반대죠.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생물이 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 종을 유지하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진화, 생식, 유전, 진화. 유전에 관계된 내용들이 바로 종을 유지하는 특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설명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건 뭡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하는 거는 항상성.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 건 물질 대사. 가람잎 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다. 적응과 진화. 정록생명인 아버지로부터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는 뭐예요? 생식과 유전. 개구리의 수정란엔 올챙이 어린 개구리를 거쳐서 성체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 크게 여러분들 이게 생물이 가지는 게 종족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체 유지가 있어요. 종족 유지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 보면은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는 적응과 진화. 얘네들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종족 유지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뭐 발생과 생장도 발생까지는 종족 유지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물질 대사,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개체 유지에 해당이 될 거예요. 크게 종족 유지하고 개체 유지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핵산이죠. 그렇죠? A는 핵산. 그 다음에 B는 바로 단백질의 껍질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XXO예요. 세균보다 크기 작죠. 세포 구조 아니에요. 따라서 분열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세포가 아니니까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대표 자료 분석 같이 풀어봅시다. 자, 보면 첫 번째 기억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뭡니까? 요거는 바로 물질 대사죠. 그죠? 개체 유지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 자, 그 다음에 가. 벌새의 날개 구조는 공중에 전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이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에 대한 과정 같네요. 보니까. 그죠? 자, 따라서 몇 번? 3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OXOXO예요. OXOXO. 가와 나는 종족 유지 현상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가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는 진화와 적응은 종족 유지가 맞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개체 유지에 해당이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가 뭡니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건 호흡이고, 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가? 가는 박테리오 파지인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세균인데, 세균은 특이하게 세포벽을 가져요. 세포벽을 가지는데, 이게 세포벽 성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세포랑은 달라요. 이 세포벽이, 세균이 가지는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약간 단백질과 유사한 세포벽에 해당이 되고, 식물의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세포벽은요, 성분이 다당류인 셀룰로스예요. 그러니까 둘이 세포벽을 가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아예 둘의 성분 자체는 어떻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끔 둘이 세포벽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식물세포도 세포벽을 가지고 세균도 세포벽을 가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둘이 동일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니은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OXX예요. 독립적으로 분열해서 증식한다는 나에만 해당이 되죠. 그렇죠?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니까. 분열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있죠. 왜? 둘 다 뭘 가지니까? 유전 물질을 가지니까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내신 만점 문제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 그 다음에 2번에 1, 3번에 2, 4번은 1. 자, 그 다음에 5번. 화성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화성 탐사선에서 실시한 실험이래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뭘 알아보려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죠. 따라서 이 실험의 대전제는 생물의 특성은 뭘 한다? 물질 대사를 한다 하고 하는 특성을 전제로 한 실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2번, 그 다음에 7번은 자, 음식을 먹은 후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작용. 갈매기는 염분이 높은 물을 콧구멍으로 배출해서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8번은 5, 9번에 4, 10번에 3, 그 다음에 11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의 생명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숙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요. 숙주세포 내에서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증식은 맞아요. 분열은 아니에요. 계속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2번, 5번, 13에 4, 그 다음에 14는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자,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기 위해서 대장균이 필요한 까닭은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이 없어서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증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효소가 없으니까 아예 증식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력업 한번 보자. 그림은 생물의 특성 가부터 다를 기역과 니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표는 가부터 다의 예를 들어서 나타낸 거예요. 가랑잎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적응과 진화.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모기가 된다.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하나는 뭔지 모르네. 그지? 자, 각각 발생. 그럼 여기서는 적응과 진화. 이거는 발생이죠. 그죠? 진화를 발생. 그 다음에는 얘는 항상성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가?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적응과 진화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나고 발생이나 항상성은 할 수가 없죠. 그쵸? 자,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인가? 자, 그럼 여기서 적응과 진화가 하나가 빠졌고, 그럼 나하고 발생하고 항상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개체 유지에 대한 설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예. 종종 유지가 적응과 진화, 아니면은 그 생식과,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종종 유지에 해당이 되는 게 생식 과정. 이것만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뒤에는 아니고, 밝은 곳에서 고양이의 동공이 작아진다는 항상성이 아니라 뭡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1번만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A부터 C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표는 기역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각각 집신벌레, 단세포 생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메뚜기는 다세포 생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유전 물질을 가지는 거는 셋 다 가집니다. 그죠? 조직과 기관을 가지는 거는 누구만 가져요? 메뚜기만 가지죠. 얘만 다세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집신벌레하고 메뚜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바로 해당 사항이 될 텐데, 그럼 여기서 메뚜기는 뭐가 겹쳐요? 두 가지가 겹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개, 여기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메뚜기밖에 없네요. 그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게 유전 물질을 가진다가 바로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C는 유전 물질만 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가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이러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는 B는 메뚜기. 그러니까 디귿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메뚜기만 가지는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 그러면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가 기역. 따라서 A는 뭐예요? 집신벌레.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따라서 A는 집신벌레이다. A 집신벌레.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는 디귿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C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자, 여기서 틀린 거는 계속 나오죠.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됩니다. 그죠?